안녕하십니까. 360 브리프입니다. 단 96시간,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의 지형이 뒤집히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일이었습니다. 베이징 시간 2026년 1월 24일 오후 3시, 중국 국방부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소식을 발표합니다. 바로 시진핑의 오랜 측근이자 군부의 2인자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법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패 스캔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총성이 오간 전쟁이었고 실패한 정변이었으며 시진핑이 죽음의 문턱에서 권력을 되찾아온 피해 복수극이었습니다. 오늘 360 브리프에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진 20여일간의 숨막히는 권력 암투, 그 심층적인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제이슨의 시각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속도는 그야말로 번개 같았습니다. 보통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그것도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낙마할 때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소문이 돌고 공식 발표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저우융캉이나 린지와 사건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월 20일 장유샤가 고위급 회의에 불참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정확히 96시간 만에 국방부는 그들의 체포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진핑 지도부가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2025년 12월까지만 해도 장유샤는 시진핑 바로 옆에서 상장 진급식을 주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전락했습니다. 제이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여일간 중국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돌발 사태, 즉 정변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재 베이징 정가와 정보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혈 충돌설입니다. 1월 18일 밤 장유샤와 류전리가 베이징 징시빈관에서 시진핑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사 2시간 전 내부 밀고자가 시진핑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시진핑은 급히 피신했습니다. 정보가 센 줄 모르고 작전을 감행한 장유샤 측 선발대는 시진핑의 친위대와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 측 경호원 9명이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최측근인 차이치와 왕샤오홍이 이끄는 병력이 장유샤와 류전리 일가를 일망타진하며 상황은 종료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 회수설입니다. 사실 장유샤 파벌은 이미 2025년 초부터 시진핑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실질적으로 군부를 장악해왔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산당의 체면을 위해 시진핑을 겉으로만 내세워뒀는데 시진핑 파벌이 장유샤의 방심을 틈타 기습적인 역쿠데타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패 청산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권력투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공군 기관지 해방군부는 사설을 통해 이들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시진핑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음을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진핑은 왜 하필 장유샤와 류전리를 제거해야 했을까요? 장유샤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동료인 장중신의 아들로 대를 이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이력을 뜯어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장유샤와 류전리는 현재 중공군 내에서 유일하게 진짜 전쟁을 겪어본 인물들입니다.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당시 26세의 중대장이었던 장유샤는 탁월한 전장 직관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 대신 지도에도 없는 원시림을 뚫고 베트남군의 배후를 기습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는 보병과 포병을 완벽하게 결합한 전술로 40분 만에 고지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류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 1년 넘게 이어진 베트남군과의 국경 방어전에서 그는 30여 차례의 적 공격을 막아내며 극히 낮은 사상자율로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그는 밑바닥 병사에서 시작해 실력 하나로 최연소 상장, 육군 사령관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야전 사령관들의 눈에 시진핑 주변을 둘러싼 푸젠방 출신의 정치 군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대만 침공과 같은 중대한 군사작전을 논의할 때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들은 시진핑의 무리한 요구에 신중론을 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합리적인 이견은 시진핑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정치적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단편적인 숙청으로만 본다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의 타임라인을 아주 정밀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공 군부, 특히 중앙군사위에서는 믿기 힘든 대숙청이 벌어졌습니다. 미년 출범한 현 중앙군사위 멤버 중 시진핑을 제외한 고위장성 6명 중 5명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장승민 기율이 석이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일까요? 어떤 이들은 시진핑의 의심병이 도져서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낙마한 장성들은 무작위로 제거된 게 아닙니다. 각 시기마다 명확한 파벌적 공통점을 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군을 장악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군 통제권을 두고 뺏고 뺏기는 처절한 시속 게임이 벌어졌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전쟁의 서막은 2024년 6월 1차 숙청이었습니다. 이때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장유샤의 가장 확실한 신복이었습니다. 리상푸는 2017년 장유샤의 뒤를 이어 장비발전부장을 맡았고 2023년에는 장유샤의 강력한 추천으로 국방부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취임 7개월 만에 중공 역사상 최단명 국방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부패였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시진핑 파벌이 장유샤의 오른팔을 잘라내기 위해 감행한 선제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1년 뒤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2025년 10월 2차 숙청이 몰아쳤습니다. 이때 낙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허웨이동 군사위 부주석과 외호하 정치공작부 주임 등 9명의 상장장이 오음시에 옷을 벗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바로 시진핑의 친위대, 이른바 푸젠방의 핵심 멤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뼈오화는 시진핑과 30년 지기이며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진핑이 자신의 손발과도 같은 최측근들을 그것도 9명이나 한꺼번에 날려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유샤 파벌이 감행한 대반격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장유샤 세력은 시진핑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유샤는 리상푸를 잃은 복수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진핑의 군내 기반인 푸젠방을 도려냈던 것입니다. 즉 2025년 10월의 중공군은 시진핑이 아닌 장유샤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유샤는 왜 승리를 굳히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3차, 즉 이번 1월 사태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장유샤 파벌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정적들을 제거한 후 공산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시진핑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대신 식물인간 상태로 권좌에 남겨두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장유샤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은퇴하겠다는 소문을 흘리며 경계심을 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군대밖에 이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차이치와 왕샤오옹이 이끄는 공안 및 정보 조직입니다. 이들은 장유샤의 방심한 틈을 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일한 생존자인 장승민 기율이 서기가 막판에 시진핑 쪽으로 배를 갈아타며 장유샤의 뒤통수를 쳤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결국 지난 3년은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휘두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잘려나가고 권력을 빼앗겼다가 상대의 방심을 틈타 목숨을 걸고 반격해야 했던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카오스였습니다. 시진핑이 되찾은 권력은 정상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맛본 독재자가 쥐게 된 피 묻은 칼자루일 뿐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고 하죠. 이제 군부는 더욱더 숨막히는 감시와 공포정치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5. 시진핑의 잃어버린 권력과 위험한 미래. 이제 장유샤와 류전리는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은 다시금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한때 군부 통제권을 잃을 뻔했던 시진핑은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더욱 비밀스럽고 잔혹해질 것이며 그의 판단력은 노쇠화와 함께 더욱 폐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장은 군부의 핵심 지휘관들이 모두 사라지고 조직이 와해된 탓에 대만 침공과 같은 대형 군사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유샤, 류전리 같은 전문가들이 사라진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변에는 이제 예스맨들만 남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오판, 그리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무모한 도박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96시간의 정광석화 같은 숙청. 그것은 시진핑이 승리했다는 팡파르가 아니라 중국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보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3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